안녕하십니까. 마데라인 스터디 클럽 마대방정입니다. 오늘 1월 28일 목요일 진원생명과학 초보자들을 위한 방송 좀 올리겠습니다.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수목요일쯤 변곡점이 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 줬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갭 하락에서 지금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점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마디 기법대로 하고 상승장이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가져야 정상입니다. 모든 것이 가져야 정상이고, 이렇게 이 날이 오늘이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수목요일 정도에서 변곡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, 변곡은 큰 의미로 한 마디의 변곡점은 나온 건 맞습니다. 근데 변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,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, 두 번째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계단식 하락을.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동안 우리 진흥생명과학은 계속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면은 이 지점에서 수익을 냈던 큰 형들이 이 기간 동안 자금을 조금씩 빼져 나오면서 하락 행보를 하면서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에서 수익 냈던 금액들이 이쪽으로 갔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형 우량주들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려갔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쪽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정세가 오면서 이쪽에 있던 대형 우량주에서 익절났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진흥생명과학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게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형 우량주 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순환매다.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,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수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급반등을 주고 다시 급 눌렸는데,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봤었을 때 한 뭐 950 정도를 지지 여부를 앞으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아래 갭 하락에서 양봉으로 뭐 마감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950 전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,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 속에서 대형 우량주에 잠겼던 자금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종목으로 봐서 현대차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,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한 22만원 선까지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가 한 20만원, 23만 8천원 오늘 종가인데요. 한 22만원 선, 23만원 깨지고 내려오는 이 라인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자금들이 진흥생명과학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. 자, 진흥생명과학입니다. 마디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현재에서 과거 시점을 해서 기준을 잡아도 관계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돈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. 돈의 논리가.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갖다가 마디해서 4등분 하니까는 우리는 관심도 안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, 이 라인들이 지지를 쫙 받고 있는 겁니다. 이 라인들 보십시오. 이 고점과 이 중간 라인의 폭만큼 여기 저점과 이 정도 폭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지점이 딱 탄생이 된다는 거죠.
그래서 이게 마디라인 반토막 기법입니다. 이 앞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좀 크게는 뭐 15,000원 정도, 14,000원까지도 열어둘 수도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제가 앞전 방송 이 라인을 이탈했었을 때는 일부 손절을 좀 하자, 그리고 여기서 분할 손절을 하고 이 지점을 갖다가 지지하고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을 줄 것이다, 줄 때가 됐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개파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. 항상 주식은 양방입니다. 양방.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난 방송에 틀림없이 다음 주 수목요일 날 변곡점이 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, 오늘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틀어줬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개파락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, 내일서부터 내일하고 내일 저점을 약간씩, 오늘보다도 내일 저점을 약간씩 높이면서 다음 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마디라인 변곡 자리가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.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의 끝이 여기입니다. 여기에서 변곡을 주고 이렇게 간다. 당장 내일 확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저점보다도 내일 저점은 분명없이 한 T라도 높아야 된다. 내일 만약에 저점이 오늘 저점보다도 더 낮게 내려간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, 물론 이제 마디 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앞뒤로 여유는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2월달부터 좀 반등을 주고 간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내일 저점은 오늘 저점보다 틀림없이 한 T라도 높아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오늘이 마디라인 변곡점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리기 전에 한 번 더 눌렀다가 내일부터 날린다 이러면은 변곡 자리가 되는 거죠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에서 이 저점을 찍으면은 22 캔들입니다. 22 캔들. 반을 줄이면은 22 캔들씩 끊어가면은 이렇게 되죠. 22 캔들. 22 캔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2 캔들, 22 캔들.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은 반등을 줬었어야 되는데 뭐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갭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여기를 저점을 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점이 내일 저점은 오늘 저점보다도 한 T라도 높아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저점이 오늘 저점보다도 한 T라도 더 낮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변곡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 이렇게 해서 변곡을 주고 올라갈지 한 일주일 정도, 2월 초순 첫 주를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. 그렇게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진원생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는 6개월, 333의 두 마디인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9월 22일이니까는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3월, 아마 3월 중하순쯤 돼서 큰 변곡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, 이 구간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 뭐 아시겠지만 물량이 빠진 게 없습니다. 지금 다 잠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형아들이 재료와 소스, 그 다음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닥 긴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다 해서 아마 2월 초순이나 해서 반동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좀 같이 하고 기술 분석과 같이 병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나오면은 탄력 받으면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겠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